부산에 사시는 73세 최순자 씨는 최근 몇 달간 소화 문제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식사 후마다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들었으며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 일상생활이 불편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 프로그램에서 장 건강과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 김치를 좋아하고 매일 요구르트를 드시던 최순자 씨는 내가 먹는 이 음식들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될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를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인지, 시중에 파는 모든 발효식품이 다 좋은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원숙한 하루에서는 최순자 씨와 같이 장 건강에 관심이 있는 시니어분들을 위해 발효식품의 프로바이오틱스 효과와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김치와 요구르트를 중심으로 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장 건강과 프로바이오틱스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장에는 약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으며 이들을 통칭하여 장내 미생물총이라고 부릅니다. 이 미생물들은 단순히 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장내 미생물총은 소화와 영양소 흡수를 돕고 면역 기능을 조절하며 장벽 기능을 강화하고 심지어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도 관여합니다.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장에서 생성된다는 사실을 알면 장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충분한 양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장내 유익균의 수를 늘리고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여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장내 유익균이 감소하고 유해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프로바이오틱스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제 시니어의 장 건강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 건강에는 여러 변화가 나타납니다. 최순자 씨가 경험한 소화 문제도 이러한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감소합니다. 젊을 때는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이 균형을 이루며 살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미생물의 종류와 수가 줄어듭니다. 특히 비피도박테리움과 같은 유익균이 현저히 감소하고 대신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균들이 증가합니다. 둘째, 소화 기능이 저하됩니다. 위산 분비가 감소하고 소화 효소의 활성이 떨어져 음식물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장 운동성이 감소하여 변비가 생기기 쉽고 이는 유해균 증식의 원인이 됩니다. 셋째, 장벽 기능이 약화됩니다. 장점막의 두께가 얇아지고 밀착 연결이 느슨해져 유해 물질이 혈류로 침입하기 쉬워집니다. 이를 장루수중후군이라고 하며 만성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면역 기능이 변화합니다. 장관 면역이 약해지면서 감염에 취약해지고 동시에 과도한 염증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약물 복용의 영향입니다. 시니어는 여러 만성 질환으로 인해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항생제, 위산 억제제, 소염 진통제 등은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미쳐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치의 프로바이오틱스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치는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으로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어 장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김치에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락토바실러스 브레비스, 류코노스톡 메센테로이데스 등 다양한 유산균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발효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각각 고유한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은 김치의 대표적인 유산균으로 장내 pH를 낮춰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또한 장벽 기능을 강화하고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균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항염증 효과도 나타냅니다. 김치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대사산물들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단쇄 지방산은 장 점막 세포의 에너지원이 되어 장 건강을 유지하고 항염증 효과를 나타냅니다. 또한 김치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여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와 고춧가루에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 비타민C, 폴리페놀 등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장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늘과 생강에 포함된 황화합물은 항균 효과가 있어 유해균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든 김치가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살균 처리된 김치나 너무 짠 김치는 유산균이 죽거나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김치는 오히려 장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요구르트의 프로바이오틱스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구르트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발효 유제품으로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하고 있어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요구르트의 기본 발효균인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와 스트랩토코쿠스 서모필러스는 유당을 분해하여 유산을 생성합니다. 이는 장내 pH를 낮춰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도 유제품을 섭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많은 요구르트 제품에는 비피도박테리움이 추가로 들어 있습니다. 이 균은 특히 대장에서 활발하게 작용하여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비피도박테리움은 나이가 들면서 급격히 감소하는 균으로 시니어에게 특히 중요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는 질 건강과 요로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구르트에는 프로바이오틱스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단백질, 칼슘, 비타민 B군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칼슘은 시니어의 골 건강에 중요하며 단백질은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발효식품 섭취 방법은 무엇일까요? 발효식품의 프로바이오틱스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적절한 양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치의 경우 하루 50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하며 요구르트는 하루 100에서 200ml 정도가 권장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 다양한 종류의 발효식품을 섭취하세요. 김치와 요구르트 외에도 된장, 청국장, 캐피어 등 다양한 발효식품을 번갈아 가며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프리바이오틱스와 함께 섭취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성분으로 양파, 마늘, 바나나, 아스파라거스, 귀리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섭취하면 프로바이오틱스의 생존율과 정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항생제 복용 시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생제는 유해균뿐만 아니라 유익균도 함께 죽일 수 있으므로 복용 기간 중과 복용 후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단 항생제와 프로바이오틱스는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세요. 발효식품 선택 시 주의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발효식품을 선택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김치 선택 시에는 성분표를 확인하여 인공 감미료, 방부제, 화학 조미료 등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너무 짜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염분이 과도하면 유산균의 활성이 떨어지고 고혈압이 있는 시니어에게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살균 처리되지 않은 생김치를 선택하세요. 요구르트 선택 시에는 살아있는 유산균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설탕 함량을 확인하세요. 100ml당 10g 이하의 설탕이 들어간 제품이 좋습니다. 유산균 종류와 수를 확인하여 다양한 종류의 유산균이 들어있고 1ml당 1억 개 이상의 유산균이 포함된 제품이 효과적입니다. 공통적으로 주의할 점은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발효식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산균 수가 감소하므로 가능한 한 신선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발효식품과 함께하는 장 건강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효식품 섭취와 함께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장 건강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세요.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등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하루 25에서 30g의 식이섬유 섭취를 목표로 하되 갑자기 늘리면 가스나 복부 팽만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루 6잔에서 8잔의 물을 마시면 장 운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장 운동성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여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식후 10에서 15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는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장 건강에 중요합니다. 장과 뇌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최순자 씨의 고민에서 시작된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발효식품의 중요성과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 건강은 전체 건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김치와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억제하여 장 환경을 개선합니다. 특히 시니어는 나이에 따른 장내 미생물 변화로 인해 프로바이오틱스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발효식품 섭취를 위해서는 적절한 양을 규칙적으로 섭취하고 다양한 종류를 번갈아 드시며 프리바이오틱스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 선택 시에는 성분표를 확인하고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있는 신선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발효식품과 함께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전반적인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장으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원숙한 하루가 항상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